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1월 11일이 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정치 행태죠. 이거는 그래 이제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들어보면은 오로지 본인들 입장에서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것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 경찰 이런 게 거론이 되고, 또 며칠 전부터는 며칠 전에 장갑차 헬기까지 얘기가 있었죠. 참 이런 좀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은 우려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행 신문에서 이런 우려를 갖다 공식적으로 사설로서 표현을 해주는 게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예하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 이렇게 제목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감당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뒤로 빠져버리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문이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려를 표시하고 조금 진작에 제가 몇 번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들이라는 사람들 나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우리 젊은이들이 부딪히는 걸 막아야 된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살 만큼 살고 해볼 만큼 해본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도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모습을 갖다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유혈 상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서 좀 예방하는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솔직히 저는 언론들에도 좀 실망을 했었어요. 좀 부추기는 것 같아. 진정시키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좀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3월 1일 집행 때보다 8배 늘어났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자진 출석한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국가기관들 간의 유혈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찰이 경호처장을 소환하고 경호처 관계자 26명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하는 등 단계별 와해 작전에 나섰지만 대통령 관저 주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호처 직원 수백 명이 대기 중이다. 보스 차벽과 쇠사슬로 관저 주변은 군사 요새를 반복해하고 있다. 탄핵 반대 시위대들이 모여들고 있다. 경찰과 경호처의 유혈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에게 경호처가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제가 이제 이 참 내용은 전번에도 한번 얘기 올렸지만, 그럼 본인이 가서 하지. 본인이 한 60년 이 정도 살고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지. 이 말을 내가 누구가 했는가는 거론은 않겠지만은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정말로 국가가 이 상태이고 진짜로 목숨을 버릴 만한 일 같으면은 거기에 경호처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로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즉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진단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 지금 뭐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과연 뭐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말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사진을 내보는 거지.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간조로 집결하더니 지금은 수십 명의 원외 인사들까지 간조 주변을 지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권한이 없는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지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기소하면 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한다고 충돌할 필요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또 내란 특검에 대한 이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문제도 해결된다. 결국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다. 특검을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산만 버리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죠. 뭐 어떤 제가 다른 신문에 보니까 그 현 난국을 푸는 열쇠 소통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계엄 탄핵 대통령 체포로 큰 혼란 DJ의 소통과 협치 정신 완전 실종 이래가지고 DJ 정신을 살리는 게 이 난국을 푸는 열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저도 일부 그 공감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어떤 행태로든지 유혈 충돌은 방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영장 집행 충돌, 간접 부분 찬반 시위는 실시간으로 세계에 중계됐다.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국가적 피해를 봤다. 만약 대통령 체포 시도 와중에 유혈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적 갈등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일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뭐 심장이 튼튼한지 뭐 담이 튼튼한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대의를 받아가지고 입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란 분들이 이렇게까지 사태를 갖다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빨리 어떤 뭐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이러한 유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노조원들은 가서 일터로 돌아가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보고 있으면 참 불안해요. 저 추운데 일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